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현진건님의 소설이고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한 인력거가 그날따라 유달리 운 좋게 돈을 많이 벌고 와서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설렁탕을 사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다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향후 뉴스에서 서서히 인플레가 잡혔다, 뭐 금리가 정점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 된다 등등 듣기에 좋아 보이는 뉴스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시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설렁탕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설렁탕처럼 되게 호재 같고 기분 좋아 보이고 뭐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올 거고 또 얼마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10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제 페드가 드디어 금리를 크게 못 올리겠다. 낙관론이 펼쳐졌죠. 차트로 보시면 더 극적입니다. 9.1, 8.5, 8.2, 8.3이었다가 이제 7.7로 이게 잘 표현은 안 되지만 훅 꺾였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확실히 인플레는 꺾였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낙관론이 지배를 지금 했었었고, 그리고 CPI가 떨어진 데 이어서 소매 판매도 개선됐다. 물가도 잡혔는데 잘 팔린다. 근데 사실 요거 알고 보면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나 일부 주에서 이제 소비가 그 받은 걸로 인해서 조금 늘었다. 요 얘기인데 어찌됐든 상황은 좀 좋아 보입니다. 왠지 뭔가 변곡점에 있는 것 같고 또 G20 지금 안 그래도 회의를 다 대통령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긴축동화 정책 관련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한 명만 너무 앞서가지 마라. 우리 다 죽는다. 천천히 올립시다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뉴스는 제가 깍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적당히 좋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발표를 한 두어 번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중국은 GDP 안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그 GDP의 30% 정도가 부동산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여기 보시면 이 부채 규모도 385조 최소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규제해버리면 정말 중국은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16개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향후 6개월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을 뭐 1년으로 연장해 준다. 채권에 대한 상환 기간도 연장하거나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뒤로 미루는 거죠. 빚을 뒤로 미루는 거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틔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늦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런 것들이 뭐 좋은 게 이제 튀어나와도 아내가 눈을 뜨지 않고 있다. 설렁탕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좀 덜 아팠을 때 라면이라도 끓여왔어야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여러 기사를 가져왔는데 일단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 다 고금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10%짜리 막 나오면 지역 뭐 어디 인천이고 어디고 다 완판되고 뭐 2분 만에 뭐 다 팔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왜냐면 유동성 비율이 50%를 밑도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유동성 비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만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곧 만기 도래하는 분들한테 다 오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왔으니까. 그거를 100명이 오면 50%란 건 50명밖에 못 준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100%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반도 못 주면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여기 신용협동조합 보면 45%, 50%밖에 못 준다. 그리고 20곳 중에 17곳은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다. 어찌됐든 20 중에 17곳은 답은 다는 못 준다. 뭐 한 90 몇 프로 준다. 뭐 80 몇 프로 준다. 70 몇 프로 준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0% 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고금리에 너무 욕심내지 마셔라. 이건 번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이제 일단은 이분 신협 새마을금고도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고금리를 주고서라도 이제 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시중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니까 지금 다른 것들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자금 경색이고 돈 구하기 힘든데 다 은행에 예금 넣고 있으면 굉장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옵니다. 혹시나 그러다가 이제 뭐 뱅크런 발생했다. 뭐 없어요. 못 줘 하면은 물론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이런 데는 보장은 되겠죠. 원리금 합쳐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한참을 기다려야 될 거고 뭐 소송하고 뭐 써서 내야 되고 그동안 이제 기회가 오면 다 놓치는 거죠. 저점에 뭐 뭘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크게 좋아하지 마셔라. 일단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력과 기업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항상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조달 비용 가장 싸다. 기업 수조 원씩 차입금 늘려. 그러니까 현금만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자를 많이 주고서라도 빌려온 차입금으로 현금을 늘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위기니까. 그래서 가능한 현금 많이 쌓아두자. 앞으로 금리 상승 기조 내년까지 가고 더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SK 5조, 현대차 6조, 하나 2조를 쌓았다. 특히 제가 알기로 SK는 1년이 넘는 채권을 발행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막 3년 만기 채권 이제 뭐 다 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채권 내면 그나마 이런 대기업들은 다행인 거고 지금 채권 자체가 뭐 레고랜드나 흥국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죠, 위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대 기업에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10대 기업의 이자 비용도 75% 급증했다. 일단 고금리라고도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줘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들이 이제 금리 상승의 기조가 꺾인 건데 말 그대로 기조만 꺾인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년에도 올라갈 거고 뭐 미국은 빅스텝 한다 그러고 12월 얘기입니다. 뭐 한국은 베이비 스텝 그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둘째는 금리 인상이 그때그때 반영이 안 돼요. 대출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빨리 되는 건 변동 뭐 금리 3개월 그리고 아니면 6개월이에요. 6개월 후에 반영이 돼요. 뭐 빠른 건 3개월이고. 그러니까 아직 오른 거 제대로 반영도 안 됐고 은행들도 반영이 최소 뭐 한 달은 넘어야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땅땅땅 한 이후로. 그러니까 아직은 더 매운맛을 덜 봤다. 세 번째로 물가가 잡혔다는데 미국 물가만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아직은 미국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죠. 아직은 높은 수준이고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CPI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어요. 거기는 그냥 로켓 차트예요. 미국같이 꺾인 게 아니라 최고치입니다. 현재가 항상 나올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뉴스라 가져왔는데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매를 이미 엄청 많이 맞았죠. 엄청 많이 맞아서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세계 경제는 계속 잘 피하고 있습니다. 큰 거 지금 덜 맞고 피하고 있는 게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뭐 규제도 있어서 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뭐 폴란드에 2발 쏴가지고 뭐 2명이 사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나오자마자 이제 나토랑 한 30개국 되죠. 여기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바로 모여서 되게 급하게 회의를 하셨고 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그 미사일 각도를 보니까 러시아가 쏜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사견을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 폴란드 간 거 우크라가 쐈네. 땅땅땅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랑 나토가 싸우면 큰일 난다. 지금 안 그래도 다들 힘들고 지금 금리도 뭐 합의를 본 와중에 전쟁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조용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걸 우크라이나 거다. 뭐 물론 러시아의 책임이 크지만
우크라이나 거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젤런스키 대통령은 억울해가지고 나 현장 점검하게 해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또 하나 재밌는 것도 중국이 이제 뭐 굉장히 사업하기 좋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월가 CEO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매수를 했죠. 투자를 하고. 근데 사업 확장을 외쳤지만 조용히 감소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도 감소시키고 인력도 감소시키고. 왜냐? 내가 크게 물려 있거든요. 크게 물려 있는데 대놓고 여기 뭐 소용없는 데네요. 뭐 안 좋은 데네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발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고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어닝 쇼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향후 있을 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이제 인상이 둔화되고 인플레가 잡히고 뭐 규제가 부동산이 완화되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좋아야 되잖아요. 주식도 올라가야 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돈이 막 돌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디즈니가 지금 꼭 똑같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는 대표적인 코로나 후에 회복할 거라는 수혜주였어요. 왜냐 코로나니까 뭐 디즈니랜드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그 항공주처럼 코로나 내내 힘들다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항공주 올라야 되잖아요.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그 어려울 때도 OTT를 성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넷플릭스랑 준하게 가입자 수도 확보했고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천후 온 오프라인 다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했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디즈니랜드 가야지 했는데 물론 매출은 올라갔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시간에 걸해서 뭐 7%가 빠지고 거의 코로나 전까지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안 그래도 오른 것도 없고 더 많이 떨어진 디즈니인데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를 깨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정말 이 디즈니의 원래 코로나 때 내상이 피해가 너무나도 컸었고 문제는 이게 뭐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위기 중에서는 현재 도 중요하다. 미래가 물론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현재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고 돈을 못 벌어오고 하면 뭐 죽을 수도 있다.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것들도 막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렇게 반응이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사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시황인데요. 더 이상 이제 안 좋아지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악재들이 또 쏟아져 나왔고요. 세계 유명 코인 거래소 두 곳도 출금 중단했다. 뭐 12건 하나, 뭐 22건 하나, 뭐 추후 재개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예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 이제 시커먼 기사들은 오늘만 제가 찾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드리면 악재가 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제미니 거래소는 참고로 윙클보스라는 쌍둥이 형제, 미국의 형제가 뭐 11년인가 12년인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저점에 사서 큰 돈을 벌어서 만든 거래소인데요. 이 제미니에서 이제 일부 시스템이 중단이 되고 출금 그러니까 뭐 코인런이라고 할까요? 뭐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4억 8,500만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빼갔는데 아니 다시 갱신했네. 8.5억 달러를 가져갔고 고객들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다 뽑아가더라. 이거 언 상환도 일시 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이유가 대출 파트너 제네시스의 영향이다. 제네시스가 힘들어지니까 여기도 같이 힘들어졌다. 지금 뭐 FTX 루나 때문에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럼 제네시스가 어디냐? 찰리 브라운 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트레이딩도 하고, 뭐 디파이나, 그 커스터디 이런 것들 다 하는 곳인데, 제네시스가 지금 상환과 신규 대출은 일시 중단을 했다. 왜냐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 번 이런 소문이 나면 그냥
고객들은 싹 이제 지금 같은 때 계속 넣어놓겠어요. 이런 소문이 들면. 그러니까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가 알고 보니까 망했던 3에로 캐피탈의 이제 엄청 큰 빚을, 대출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레든도 그렇고 테더도 그렇고 채굴 기업들이 나는 제네시스랑 상관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엮여 있다 하면 이제 여기서도 돈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아비규환이죠. 그리고 더 이상 뭐 빠질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면 이 모든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도 이제 크게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거래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안전한 곳으로 이미 옮기실 분들은 다 옮기셨고, 매도할 사람은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런 사건이 지금은 없으니까 조금은 안심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자들이 아직도 뭐 제민이나 뭐 제네시스나 FTX나 크립토닷컴 이런 데 갖고 있을까요? 게이트IO나?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팔 사람 팔고 옮길 사람은 다 옮겼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는 쉽지 않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BTC의 저점과 반등 시기도 조금은 땡겨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크게 오르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밑에 찍고 이제 오르는, 바닥 찍고 오르는 그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냐면, 아까 말씀드린 FTX 정말 이 어마어마한 메가급 사건이 터져서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게 없었으면 게리 겐슬러 뭐 리플 소송 2년 넘게 끄는 것처럼 계속 끌었을 거다. 앞으로도. 이쪽 저쪽 로비 받으면서. 근데 이게 터졌으니까 이제 규제가 앞당겨질 거고, 또 미국은 고맙게도 로비가 합법이죠. 이미 샘 뱅크먼이 뭐 아니면 또 다른 블록체인 업계들이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샘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겠지만 그 씨를 뿌린 게 이제는 규제로 합법적인 규제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보면 미 상원의원 진리 브랜드라고 있죠.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과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만든 그 여자분이신데, 되게 자신있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연내 도입 희망, 연내라 해봤자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몇 주 안에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생뚱맞게 또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죠.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고, 근데 월가가 크게 돈을 벌려고 중간업자로 끼어 있고, 또 화폐 발행권이죠. 그걸 가지려고 한 거고,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채권과 달러를 준비금으로 넣으면서 명분을 줬고, 안 될 이유가 없다. 거기에 로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몇 주 안에 뭐 희망한다 지금 얘기를 외치고 있는 거고,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 마이클 바라고 계신데, 이분도 스테이블 코인 긴급한 리스크, 가드레일이 절실하다. 이분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루나 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FTX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 발행 토큰이 있었으며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 뭐 이렇게 보셔야지 스테이블 코인과는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긴급하다. 이게 위험하다. 아니요, 이건 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안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서클사랑 블랙락이랑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했다는 게 제가 말만 하면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는 중에 또 속보가 뜨더라고요. 미 하원 의원이 FTX 후원금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다음 달에 FTX 청문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래서 장펑자오 CEO가 나와서 엄청난 추궁을 당할 거예요. FTX 죽인 거 고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아마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한테 당신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이, 그러니까 많이 받았던 거죠. FTX로부터 후원받은 선거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FTX가 망했는데 뭐 거기 보태주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은 말하고 싶지 않다. 아니, 안 돌려줄 거다. 이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받았다.
나만 받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저기 가봐라.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로비도 들어가고 FTX 큰 사고도 터졌고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저점과 반등 신기가 당겨질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2025년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산 코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거 뭐 5원 뭐 6원 했던 건데 400원까지 갔던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이거든요. 생뚱맞지만 메디블록으로 제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 의료 쪽 코인이고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어서 산 적도 없고. 근데 제 회사 선배이자 코인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코인 만드신 대표님들, 의사분들인데 이분들과 세미나를 했어서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좋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박상기회 난 때 크게 물리시고 18년부터 거의 뭐 2년을 넘게 물려 계셨었어요. 근데 여기 한 제가 알기로 한 10원쯤 사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년 초쯤에 한 25원쯤 뭐 여기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한 대충 3배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매도는 어려워요. 400원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뭐 3배니까 나쁘진 않은 거고. 근데 메디블록이 좀 그렇다 하면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루한 기간을 이제 제가 확대를 오른쪽에 해본 건데 비트코인도 똑같았습니다. 18년, 19년, 20년 초까지 일했었는데 이때 제 형이 저랑 똑같이 물려 있었어요. 17년 분장 때 물려 있다가 저는 사고 팔고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고 형은 그거 그대로 들고 있고 계속 이럴 때 18년, 19년, 20년 때 계속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계속 사는 거예요. 뭐 월급 들어오고 할 때마다. 그러면서 18년 때 뭐 3년 후에 오를 거다. 2년 남았다. 이제 1년 남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제가 이랬거든요.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무슨 오르냐. 이게 이런 게 무슨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제 뭐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엄청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때 17년 때도 경험을 했지만 21년 때 제 형의 그 폭발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메디블록 이것 오르는 것도 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은 1, 2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서 비트코인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메디블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찌됐든 실패 경험, 뭐 성공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런 힘든 구간이 좀 이어지더라도 우리 모두 같이 버티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걸로 결론을 한번 맺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